네, 세 분과 함께 오늘 보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아도 고민, 없어도 고민인 각종 보험과 관련한 이야기들 들어볼 텐데요. 보험의 꿀팁 오늘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앞서서 살짝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볼까요? 바로 실손의료비입니다. 이 보험 중에 기본이라고 하죠. 많이 들어봤을 보험이 바로 이 실손의료비, 실손보험일 텐데 이 실손의료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보장을 받으시는지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또 없을 겁니다. 오늘 실손의료비에 대해서 1부터 10까지 모든 내용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실손의료비가 어떤 보험 상품인지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먼저 실손의료비의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손의료비는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를 받을 때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그렇군요.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하는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지급을 하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좀 일단 시청자들은 어렵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죠. 네. 아무래도 또 상품 설명서에 자세하게 적혀 있지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화면 보여드리면서 2017년 4월 이후 가입한 시청자분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입원 시 보장과 통원 시 보장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입원비는 5천만 원 한도로 급여 항목은 90%, 비급여 항목은 80%를 보장받습니다. 또한 통원은 25만 원 한도로 병원 크기에 따라서 만 원에서 2만 원이 공제된 금액이나 급여 10%, 비급여 20%를 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제하고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의원급 병원에서 급여로 병원비를 10만 원을 내시면 1만 원이 공제된 9만 원이 보험금으로 지급이 되십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급여는 90%고 비급여는 80%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비급여 치료의 차이는 또 무엇인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전문가인 저희도 네. 어떤 치료가 급여 항목이고 또 어떤 치료가 비급여 항목인지 조금 분류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쉽게 생각하셨을 때 급여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하셨을 때 급여 항목이시고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자료는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시면 왼쪽 급여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시면 급여 항목에서 받으셨다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비급여에 금액이 적혀 있으시면 비급여 치료를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변형마다 이 급여와 비급여에 따라서 지급률이 다르다라고 저희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을 하실 때 한도가 입원은 5천만 원, 통원은 25만 원이다라고 하셨는데 입원비로 5천만 원을 다 받으면 그 이후로는 이 실손의료비의 혜택을 못 보는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5천만 원 한도를 다 소진하셨어도 네. 한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동안 5천만 원 한도를 전부 사용하셨는지 그 다음에 5천만 원 한도를 1년 이후까지 사용하셨는지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합니다. 1년 동안 입원 치료로 5천만 원 한도를 전부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실손의료비 청구일 1년 후부터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1년이 넘어서 한도를 소진하시게 되면 한도를 소진한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5천만 원 한도가 다시 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에 폐암 진단 후 2021년 6월 30일에 5천만 원 한도를 전부 소진하시면 2022년 1월 1일부터 5천만 원 한도가 다시 부여가 됩니다. 그러므로 7월부터 12월까지는 실손의료비 보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기간을 이제 면책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면책기간은 가입한 시기와 또 상품에 따라 다르게 보험 전문가나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내용을 확인 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통원 의료비 한도는 1일 기준 25만 원입니다. 이게 사실 면책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시 한도 5천만 원 이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통원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좀 다쳐서 도수 치료를 받았는데 도수 치료 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도수 치료도 통원 의료비로 보장이 가능한가요? 네, 아무래도 허리나 목 통증이 있으시면 도수 치료나 체해 충격파 치료를 많이 받으시는데요. 도수 치료나 체해 충격파 치료는 통원 의료비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주변에서 도수 치료 보장이 되니까 많이 가도 된다라고 분명히 들었거든요. 아, 네, 그러시죠. 네. 예, 그렇다 아예 보장이 안 되시는 건 아니고요. 2017년 4월 이후 가입하신 분들은 통원 의료비에서 보장하지 않고 따로 선택특약에서 보장을 합니다. 1년에 350만 원 한도로 50회까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자기부담금이 있으신데요. 회당 2만 원이나 아니면 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면 도수 치료가 한 해에 20만 원의 치료비를 납입하시면 20만 원의 30%인 6만 원이 공제된 14만 원이 지급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앵커님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네. 오늘 좀 질문 많이 받네요. 아, 그러시죠. 제가 아까 350만 원 한도로 50회까지 보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하루에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에 받았기 때문에 이걸 1회로 볼까요? 2회로 볼까요? 서로 다른 치료이긴 하지만 오늘 받았으니까 뭐 치료의 연장선으로 봐서 1회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대부분 많이 생각하셨을 때 1회로 보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도수 치료와 또 체외 충격파 치료를 전부 받으면 이거는 하루에 받으셔도 총 2회로 보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게 치료가 상이하기 때문에 횟수가 많아서 이게 나에게 1년에 몇 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좀 차감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2회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을 받으려면 횟수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잘 고려하면서 진짜 필요한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치료를 하신다고 이제 계획을 하셨을 때는 한도와 또 횟수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선택특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MRI는 300만 원, MRA도 300만 원, 비급여 주사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도수 치료와 같은 자기 부담금을 제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네,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하셔서 도수 치료 받으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제 실손 치료비와 관련해서는 입원 관련한 내용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거든요. 그렇죠.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가 입원하게 될 때 내 아이가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싶어서 1인실을 이용하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손 의료비 보장이 가능한가요? 네, 보장은 가능하시지만 네. 일부만 좀 보장이 되십니다.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도 이제 어린 아이가 있으시면 입원하셨을 때 혹시나 아이가 시끄러울까 봐 네. 아니면 또 약간 산만할까 봐 1인실이나 2인실이 사용했을 때 실손 의료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1인실 병원비에서 다인실 병원비를 뺀 금액의 50%를 보장합니다. 최대 5만 원까지 이제 보장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1인실이 10만 원, 다인실이 2만 원이시면 10만 원에서 2만 원을 뺀 8만 원에서 절반 금액인 4만 원이 보험금으로 지급이 되십니다. 아, 특히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인실 쓰기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1인실 쓰고 싶으신 분들 이런 내용을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님이 알려주신 이런 실손 의료비는 지금 가입이 좀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제부터 가입한 분들에게 적용이 되나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7년 4월 1일 이후 가입자분들부터 대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실손 의료비가 생기고 꾸준히 개정이 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2009년 표준화 실비 이후로 총 4번에 걸쳐서 실비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개정이 되면서 보험금 지급 방법이나 보장이 조금씩 변경이 되었을 것 같은데 저도 좀 궁금한 게 내가 보험 가입한 때는 2009년 이후인 것 같고 그러면은 이 보장 범위와 보험료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되나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2009년 표준화 실비 이후로 총 4번에 걸쳐서 변경되었는데요. 크게 09년도에 보험 회사마다 보험료 및 보장 상품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네. 금융감독원에서 규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09년 8월 이후에 표준화 실비라고 개칭해서 실비 보험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표를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표준화 이후 크게 먼저 갱신 주기가 바뀌었습니다. 표준화 이전에는 5년 주기로 바뀌었지만 네. 표준화 이후에는 3년 그리고 1년 주기로 갱신 주기가 바뀌었는데요. 근데 표준화 이후 가장 크게 추가된 것이 재가입 주기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표준화 이전 가입자분들은 처음에 가입한 보험 그대로 20년, 80세, 100세까지 보장이 된다고 하면 맞아요. 그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15년 주기로 재가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2020년도에 표준화 실비를 가입하셨다면 2035년도에
표준화 실비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개정된 실비를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점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갱신 주기는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보상 한도를 말씀드리면요. 네. 표준화 이전에는 3천만 원 혹은 5천만 원, 1억 원 한도로 보험회사별로 조금씩 달랐지만 표준화 이후에는 입원비는 5천만 원, 통원비는 25만 원, 처방조제는 5만 원으로 딱 통일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크게 바뀐 거는 자기부담금입니다. 표준화 이전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100% 다 병원비를 돌려받았지만 맞아요. 네, 표준화 이후에는 자기부담금이 조금 생겨서 만 원에서 2만 원 혹은 이제 병원비 급여 부분의 90% 혹은 80% 중 큰 금액을 공제한 다음에 병원비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네, 2017년 4월 1일 이후에는 조금 더 바뀌었는데요. 앞서 강병환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MRI나 MRA 그리고 비급여 주사나 체해 충격파, 도수 치료비는 선택 특약으로 좀 세분화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개정되면서 보험료는 줄어들고 보장 범위는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의료비 이제 보험금의 지급이 좀 줄어들고 있다. 보장 범위가 적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좀 들어요.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직접 저희 엄마랑 저희 보험만 비교하더라도 저희 어머니는 병원에 가면 100% 돌려받는데 저는 뭐 만 원, 2만 원은 내야 되더라고요. 이런 좀 차이들이 있는데 또 나중에도 개정이 된다라고 보면 지금 차라리 좀 빨리 가입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그게 도움이 더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실손보험이 계속 개정되면서 네. 보험회사는 손실률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개정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올해에도 금융감독원에서 7월 정도에 아. 실손보험이 개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혼란이 가중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개정이 될까요? 예상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이제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실손보험은 구성이 급여 플러스 비급여 그리고 비급여 특약 세 가지로 구성이 되었다고 하면 네.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부분을 주계약 그리고 비급여 부분을 특약으로 나눌 수 있고요. 가입 주기가 가장 많이 변경되었는데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5년 주기로 가입 주기가 변경이 되었었다면 4세대 실손보험은 5년 주기로 좀 더 짧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부담률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실비 같은 경우는 급여 부분은 10에서 20%, 네. 비급여 부분은 20%, 그리고 특약 부분은 30%로 기존 유지가 되었다면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가 20%, 비급여가 30%로 좀 증가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원공제도 많이 변경되었는데요. 통원공제 역시 만 원에서 2만 원, 혹은 이제 처방조제는 8천 원을 공제되었다면 개정 실비 같은 경우에는 급여는 동일하게 1에서 2만 원. 네. 근데 비급여 부분은 모두 합쳐서 3만 원 이상으로 공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보험료 차등제인데요. 보험료 차등제 현재 실손보험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4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급여는 미적용이고 비급여는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많이 청구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보험료가 70% 이상 혹은 4배 이상 할증이 될 예정이고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고객분들께서는 40% 이상 할인받는 보험료로 유지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청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이건 좀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보장 혜택 같은 경우에는 좀 줄어드는 건가요, 그러면? 네, 개정이 되면서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보험회사에서 손실률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안 좋은 혜택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급여, 비급여와 관련해서 자기 부담금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는 보험금을 좀 덜 받게 되는 경우도 덜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손 의료비가 지금 없다면 좀 빨리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실손 의료비 가입과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알고 있으면 좋다라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실손보험 계약 전환 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네, 생소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계약 전환 제도란 표준화 이전 실비를 표준화 이후 실비 혹은 착한 실비로 전환한다는 내용입니다. 2009년 이전 실비는 보장 범위가 넓고 네. 커서 보험료 갱신폭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부담되어서 착한 실비인 2017년 이후의 실비로 바꾸고 싶다면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착한 실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보험료가 부담되시는 분들에게는 착한 실비로 전환하여 보험료는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험료뿐만 아니라 보장 범위와 지병에 대한 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히 인지하시고 변경하셔야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담당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변경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좀 변경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또 제 지인 중에 보면은요,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지금 좀 먹고 있는 약이 있다, 복용하는 약이 있어서 힘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병력이 있으신 분들, 뭐 당뇨병이라든지 네. 혈압약 드시는 분들 네. 괜찮나요? 네. 실손의료비가 가입이 가능하시지만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유병력자 실손의료비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병력이 있으신데 가입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잘 들어봐 주세요. 네, 표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병력자 실손비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자면 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치료는 일반 실손과 동일하게 5천만 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통원의료비는 일반 실손보다 10만 원 작은 20만 원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특약 3가지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은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30%입니다. 일반 실손의료비와 유병자 실손의료비에 대해 간략히 다른 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대해서는 최소 자기부담금이 일반 실손의료비는 없습니다. 반면에 유병자 실손의료비는 10만 원이 있습니다. 네, 다음 통원으로는 최소 자기부담금이 일반 실손의료비는 1에서 2만 원, 또 유병자 실손비는 2만 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갱신 주기는 동일하게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보장 변경 주기인데요. 일반 실손의료비는 15년 단위로, 유병자 실손의료비는 3년 단위로 보장 변경 주기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가입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을까라고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안 까다로워요? 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제 고객분들도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는데 우선 유병력자 실손은 간편보험 고지와 동일하게 3, 2, 5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앵커님, 네. 오늘 질문이 좀 많죠?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325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아시죠? 그러니까 안다고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325 숫자잖아요. 네, 숫자입니다. 네. 네, 이제부터는 익숙한 숫자로 생각하시면 편하실 듯해요. 네. 네, 표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3은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치료 소견이 있는지, 2는 2년 이내에 입원 혹은 수술이 있는지, 네, 5는 5년 이내에 암 진단 받은 적이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3개월 이내 치료 소견, 2년 이내 수술 입원, 네. 5년 이내 암 진단만 없으면 가입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렇게 또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뭔가 조금 네.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뭔가 불이익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보험료가 비싸진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유병력자 실손비는 많이들 비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눈 크게 뜨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쉽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 한 손보사 가입 제안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45세 남성 기준으로 네. 28,800원입니다. 너무 저렴한 거 아니에요? 네, 어떠세요?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죠? 네. 부모님부터 주변에 아프셨던 분들이 막 생각나시나요? 네, 생각납니다. 네. 네, 근데 물론 나이, 성별, 직업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혼자 알아보시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하시고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입해도 되겠다. 주저할 필요 없이 좀 자신감을 네. 가져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유병자 실손보험과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꿀팁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꿀팁 많이 알려드리네요. 네. 네,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유병력자 실손의료비보다 약봉투 할증 플랜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상담하다 보면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셔서 유병력자 실손의료비로 가입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약봉투요? 네, 네.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유병력자 실손의료비에 가입하시더라도 일반 실손보다 제한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봉투 할증 플랜은
드시고 계시는 약봉투를 보험사에 제출하시고 일반 실손보다 조금 높은 보험료로 할증된 보험료를 가지고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일반 실손과 동일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실손 의료비와 관련한 내용들을 쭉 정리해 봤습니다. 약봉투 할증 플랜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고지혈증이나 혈압약을 드셨던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합리적인 선택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 또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보험 골든타임은 여러분의 고민까지도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128-2610, 02-2128-2610으로 전화나 문자로 상담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 든든한 전문가님들이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또 실시간 채팅창에 상담 내용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